실천론은 가장 만만한 영역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이론적인 부분으로 좀 많이 출제를 하고 이 부분이 약간 어렵게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 그럼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실천인데 이거 좀 어렵다. 그 느낌이 오잖아요. 시험장에서. 그 문제는 보지 말고 바로 넘어가요. 왜냐하면 뒤에 쉬운 문제가 많이 포진하고 있어요. 거기서 골똘히 연구하다가 실천 뒤에 다 망합니다. 그래서 실천에서 이거 진짜 생각보다 실천이 왜 이렇게 어렵지? 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바로 넘어가시는 센스가 필요해요. 알았죠? 나중에 고민해요. 뒤에서 쉬운 문제가 많이 기다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시험장에서 아주 현명하다. 마음을 비우셔야 돼요. 자, 갑니다. 1번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의 구분이고요. 사회복지 쪽으로 부동하세요. 사회사업보다 사회복지가 더 광의 개념이란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실천이니까 사회사업 쪽을 보겠습니다. 자, 밑줄 칠 준비하세요. 사회, 환경지향적, 일반적, 그 다음 밑에서 두 번째 거 제도, 정책, 고정적 밑줄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사회복지입니다. 뭐라고요? 사회복지예요. 그럼 왼쪽으로 오세요. 자, 위에 왼쪽 인간 밑줄, 인간지향적, 개별적, 밑에서 두 번째 거 지식과 기술, 그 다음에 역동적이 있어요. 이게 바로 실천과 연관성이 있는 사회사업입니다. 그러니까 4개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어디가 맞죠? 3번이 맞다는 건데 3번 사회복지 읽어주세요. 시작. 예방적, 사전적, 적극적, 생산적이라 하고 사회사업은요. 치료적, 사후적, 소극적, 소비적이라 말해요. 이것만 맞고 나머지는 다 뒤바뀌어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네. 자,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중요해요. 사회사업보다, 소셜워크보다 사회복지가 더 큰 개념이란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골라낼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네. 자, 위에 사회복지를 위로 쭉 빼세요. 사회복지를 위로 쭉 빼서 사전 예방을 쓰세요. 사전 예방이고 사회사업을 위로 쭉 빼세요. 사회사업을 위로 쭉 빼세요. 사후치료라고 쓰세요. 그럼 어떤 게 더 적극적인 거죠? 사회복지가 더 적극적인 거고요. 어떤 게 더 소극적인 거죠? 사회사업이 더 소극적인 것이다. 예방적인 게 더 적극적인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런 문제는 많이 보셨을 거니까 패스할게요. 2번 별표. NASW는 미국 사회복지사협회를 말하고요. 미국 사회복지사협회가 사회복지 실천의 기능을 이야기했거든요. 기능의 동그라미.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기억 별표. 자, 니은 보세요. 여기서 개인은 클라이언트가 됩니다. 개인과 환경 내의 사람, 조직과 상호관계하도록 촉진한다라고 했어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저 보세요. 클라이언트와 타인, 클라이언트와 기관 간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는 것. 사회복지 실천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자신감을 고양한다. 클라이언트의 자신감이 되겠죠. 문제 해결과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사회복지사는 돕는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맞습니다. 리을입니다. 별표. 자, 사회복지 실천은 정책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같이 읽어요. 시작. 사회정책과 환경정책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실천이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기억이 왜 틀렸나요? 이거 시험에 나온 지문 그대로 썼거든요, 제가. 자, 앞에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실천이라는 것은 기관이 하는 겁니다. 따라서 기관이 클라이언트에게 반응하는 거지 사람이 클라이언트가 기관에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알았죠? 자, 실천이란 게 그런 거예요. 실천이란 게. 그러면 기억이 틀렸죠? 어떻게 바꿔야 돼요? 시작. 조직이 사람에게 반응하도록 한다예요. 한 번 더. 시작. 조직이 사람에게 반응하도록 한다예요. 그 조직이 뭐다? 사회복지 기관을 말합니다. 사회복지 기관이 실천을 하는 거니까. 답은 니은 디귿 리을 4번이 답입니다. 됐나요? 네. 3번 COS와 인보간 운동입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100%. 자, COS와 인보간 운동의 비교 차이점인데요. 인보간 운동을 보겠습니다. 인보간 운동은 우회 방문은 아니죠. 아니죠. 주로 중류층의 부인들이 했던 것이 뭐죠? COS입니다. 개인 책임, 빈 공간은 개인 책임이다. 뭐죠? COS입니다. 그 다음에 이념, 급진주의, 자유주의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자유주의다 쓰세요. 진보입니다.
자유주의는 보수적 자유주의가 있고 진보적 자유주의 두 개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진보적 자유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조정에 쓰세요. 조정 나오면 중복 조정입니다. 시작. 중복 조정. 자, 중복 서비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활동했던 것이 뭐죠? COS입니다. 그 다음에 개별 사회사업의 효시가 뭐죠? COS입니다. 1번, 2번, 4번, 5번은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으로 오세요. 지식층, 대학 교수와 대학생이 활동했던 게 뭐죠? 인보관입니다. 사회적 책임의 빈 공간이 있는 게 뭐죠? 인보관 운동입니다.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게 뭐죠? COS입니다. 가치 있는 빈민은 도와주고 가치 없는 빈민은 도와주지 않았죠. 적자 생존의 원리를 인간 사회 현상에 적용한 게 스펜서의 사회 진화론입니다. 그것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 COS고, 그 다음에 서비스 자체의 제공에 초점을 둔 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할게요. 같이 거주했어요. 교육을 했어요. 이게 뭔데요? 인보관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제공을 했던 것이 인보관 운동. 집단 사회사업의 효시가 뭡니까? 인보관 운동입니다. 됐나요? 네. 이 문제 하나로 COS 인보관의 기본적인 틀을 잡을 수 있어요. 자, 5번 아래 쓰세요. 두 가지를 더하고 넘어가야 돼요.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 잡는 법을 가르쳐라.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 잡는 방법을 가르쳐라. 가로 열고 자조입니다. 자조 가로 닫고. 자, 무엇의 슬로건입니까? COS입니다. COS의 슬로건입니다. COS는 자조, 개인 책임이니까 자조를 강조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줄 바꿔서 인보관 운동의 3R입니다. 아라비아 숫자 3을 쓰시고 대문자 R을 쓰면 돼요. 자, 첫 번째, 영어는 쓰지 마시고요. 그냥 듣기만 하시고 한글만 쓰면 돼요. 레지던스가 뭐죠? 거주입니다. 자, 거주, 레지던스 나왔고, 컴마, 리서치가 뭡니까? 조사인데 사회조사입니다. 개인조사가 아니라 사회조사라고요. 컴마, 리폼이 뭡니까? 사회개혁입니다. 사회개혁. 그러면 세 가지 읽으세요. 시작. 거주, 그 다음에 조사, 그 다음에 사회개혁. 영어로 하세요. 시작. 레지던스, 리서치, 리폼. 이 세 가지 알면 인보관 운동이 보입니다. 자, 그 두 가지 더 보강해 놓으셔야 돼요. 답은 3번. 4번 문제 들어갑니다. 사례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사회복사 A가 직면한 윤리적 딜레마는 뭐냐? 1번 읽으세요. 시작. 다중 클라이언트 책의 문제 쓰세요. 오른쪽에. 다중 클라이언트 책의 문제는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복잡할 때입니다.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복잡할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가치 상충입니다. 자, 쓰세요. 오른쪽에 둘 이상의 가치가 충돌할 때입니다. 둘 이상의 가치가 충돌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결정권과 비밀보장이 충돌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으세요. 시작. 충성심과 역할 상충입니다. 자, 충성심은 기관이 되고요. 역할은 클라이언트가 되거든요. 오른쪽에 쓰세요. 기관에 대한 의무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의무 충돌입니다. 기관에 대한 의무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의무 충돌입니다. 자, 네 번째. 힘과 권력의 불균형입니다. 자, 제가 생각할 때 4번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사례로. 그러면 4번에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들으세요. 클라이언트에게 제가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내가 전문가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 클라이언트는 나한테 정작 뭐 하죠? 의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의존 찾아라 라고 쓰세요. 시작. 의존 찾아라. 의존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제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결과의 모호성이 있습니다. 자, 윤리적 결정의 결과가 쓰세요. 윤리적 결정의 결과가 확실하지 않을 때입니다. 윤리적 결정의 결과가 확실하지 않을 때 우리가 뭐하다 그걸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과의 모호성이라고 합니다. 여기 5개 중에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 적어 놓은 것이고, 자, 이 문제는 이제 누워서 떡먹기가 돼요. 자, 빨리 읽을게요. 종합사회복지관 A에 근무하는 A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비의 결석이 잦아서 사회복사 A는 이 문제에 대한 상담을 해서 가정방문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가로요.
사회복사 A는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 B의 실직한 아버지, 끊어요. 도박 중독인 어머니, 끊어요. 치매 증상을 보이는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끊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가르쳐주지 않아도 되는데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사회복사 A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문제의 동그라미, 문제에 먼저 개입해야 될지 결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했어요. 뭐죠? 다중 클라이언트 체계입니다.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복잡할 때가 바로 1번이었잖아요. 알았나요? 네. 답은 1번입니다. 쉬운 문제예요. 그 다음에 5번. 윤리강령 문제 나올 확률 100%입니다. 윤리강령 문제 안 나오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 시험에 윤리강령 문제가 안 나온다? 그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히 윤리강령 문제는 실천론에만 출제되더라고요. 1982년에 제정된다. 암기법 말해봐요. 빨리 강령하소서. 시작. 빨리 강령하소서. 연역 문제가 실천의 역사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82년에 제정된 게 우리나라 사회복사 윤리강령입니다. 옳은 것을 고른 것은. 자, 기억.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여기까지 끊어요. 맞습니다. 이 과정에서 클라이언트 요구 외에 끊어요.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클라이언트 요구 외에가 빠져야 돼요.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부당한 압력을 하면 타협해야 된다는 소리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요구 외에 이게 빠져야 됩니다. 가로 묶어서 돼지꼬리 하면 돼요. 기억 탈락. 니은 들어갑니다. 절 따라서 하세요. 윤리강령에는 시, 군, 구, 시, 도, 지방자치단체 없다. 시작. 윤리강령에는 시, 군, 구, 시, 도, 지방자치단체 없습니다. 사회복지사는 기관 동그라미,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해 전문직의 가치와 지식을 근거로 이에 대응하고 즉시 지자체 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아니라고요. 지방자치단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사회복지윤리위원회가 들어가야 됩니다. 시작. 사회복지윤리위원회에 보고하는 겁니다. 자, 사회복지윤리위원회 썼죠? 자, 묻습니다. 사회복지윤리위원회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한국사회복지사 협회에 있습니다. 5번 아래 써주세요. 5번 아래에다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윤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윤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또 틀린 게 나와요. 앞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밑에다 쓰세요.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안 나오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X라고 쓰면 됩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X. 자, 지금까지 기억과 니은까지 했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디귿 들어갑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사는 클라이언트 지불 능력에 상관없이만 밑줄, 지불 능력에 상관없이의 밑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유로 차별대해서는 안 됩니까? 네, 맞습니다. 디귿 맞고 리을입니다. 별표. 자, 힌트 드릴게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밑줄 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에 밑줄 치세요. 그 세 번째 줄의 사회복사 자리에 클라이언트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클라이언트 X라고 쓰세요. 자, 천천히 같이 읽어요. 리을은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 틀릴 확률이 높아요. 클라이언트의 권익옹호를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틀려버리는 지문이 바로 이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전문가 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끊어요. 사회정의 실현과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됐나요? 왜 사회복지사 권익옹호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단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라고 하는 단체가 하는 일이 뭐예요?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거예요. 알았나요? 네, 그쪽으로 화살표 하면 돼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아래로 화살표 하시라고요. 그러면 안 틀린다고요. 디귿과 리을 답은 2번입니다. 되셨나요? 네. 6번. 다음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사 역할은 무엇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기억. 1번 옹호. 오른쪽에 쓰세요. 정당성 주장, 대변. 옹호가 뭐라고요? 정당성 주장, 대변. 2번 아웃리치. 오른쪽에 쓰세요. 사례 발굴. 자, 그 다음에 3번 중재가 있습니다. 중재,
갈등 해결, 중립. 중재는 갈등 해결, 중립. 그 다음에 중개가 있습니다. 자원 연계라고 쓰면 돼요. 그냥 연결입니다. 자, 4번에 사례관리가 있습니다. 사례관리는 직접 플러스 간접이라고 쓰면 됩니다. 직접 플러스 간접. 그러면 직접 밑에다 써요. 상담. 간접 밑에다 써요. 자원 연계. 자, 사례관리는 좀 더 써야 됩니다. 사례관리 밑에다가 공간이 많으니까 쓰세요. 사례관리 땡땡. 원 스톱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 자, 사례관리는 통합연계 서비스라는 맞춤형 서비스, 원스톱 서비스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사례관리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중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것을 한다. 다양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위에 박스를 보세요. 다양한 기관, 조직, 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적합한 서비스에 클라이언트를 연결의 동그라미.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조정의 동그라미. 이 조정은요, 왼쪽에 쭉 빼세요. 중복 조정입니다. 조정함으로써 개인과 가족에게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속적의 동그라미. 사례관리 원칙에 지속성이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욕구, 그 자리 가로, 다양한 욕구를 지닌 클라이언트의 가로 닫고요. 누구죠? 다양한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누구죠? 노인, 장애인 등입니다. 노인, 장애인 등입니다. 클라이언트의 기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공식적, 비공식적 지원망을 창조하고 뭐한다? 조정합니다. 조정했어요. 중복 조정입니다. 답은 중개가 아니라 사례관리입니다. 됐나요? 네. 사례관리는 이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사례관리에 중요한 내용들이, 단어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자, 답은 4번, 7번 문제 들어갑니다. 역할을 한번 보시죠. 7번과 8번 문제가 역할 문제인데 8번 문제는 기출문제입니다. 8번 문제는 기출문제. 조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라서 넣어드렸습니다. 8번 문제 별표. 자, 7번 들어갑니다. 기본적인 건데요. 현관펜 준비. 첫 번째 줄, 다양한 스트레스에 대처하도록 돕는 밑줄. 2번, 두 번째 줄, 인적 자원과 연결 밑줄. 3번, 중립을 유지하며 밑줄. 두 번째 줄 마지막, 갈등 해결의 밑줄. 4번, 대신하여 밑줄. 5번, 두 번째 줄 마지막, 강화의 밑줄.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문제 푸는 방법이에요. 그것을 잘 알아놓고 이것을 역할로 매칭을 해야 됩니다. 1번 뭡니까? 사회복사는 클라이언트가 다양한 스트레스에 대처하도록 돕는 게 뭐라고요? 조력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고요. 왼쪽에 쓰세요. 조성자가 동의합니다. 따라하세요. 조성자 씨가 도와주었다. 시작. 조성자 씨가 도와주었다. 조성자는 조력자와 동의하다. 기억해 놓으세요. 동의어 몰라서 틀린 경우도 봤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자원 연결한 게 뭐죠? 중개자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중립적인 위치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게 뭐죠? 중재자입니다. 아까 했잖아요. 4번. 대신한 게 뭡니까? 대신을 제가 쉽게 말할게요. 대변이거든요. 대신하여가 대변이라고요. 그건 뭐죠? 옹호자입니다. 사회복사는 클라이언트를 대신하여 자원과 서비스를 획득하는 활동을 한다. 바로 대변자, 옹호자가 됩니다. 5번 강화 밑에다 쓰세요. 강화 밑에다가 이건 외우셔야 돼요. 강화 나오면 촉진자다. 시작. 강화 나오면 촉진자다. 그래서 강화 촉진자 이렇게 외워도 방법이 돼요. 퍼슬리테이터, 퍼슬리테이션, 즉 강화하는 사람입니다.